네, 그럼 이번에는 K리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경기가 모두 주중에 펼쳐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 매우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K리그를 위해서 네. 정확한 어떤 리뷰와 프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네. 직관이 필수입니다. 아, 네. 네,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K리그 클래식에서는요, 이 전북 현대가 지난 17년간 지속돼 왔던 21경기 무패 기록과 타이를 이루면서 이번에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주중에 펼쳐진 부산과의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해부터 이 부산전까지 무려 21경기 무패를 기록했거든요. 네. 16승 5무예요. 그 정도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현재 K리그 역대 최다 연속 무패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경기를 더 승리하거나 우승부를 거두게 된다면 역대 기록을 새로 쓰게 되는데 21경기 무패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은 이번에 이제 전북이 달성했는데 그 전에는 네. 부산과 전남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지난해 리그 우승팀답게 이번 시즌에도 아주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주말 주중 2연전을 통해서 승점을 6점이나 챙기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북이 왜 강팀인지 이번 그 연속되는 경기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광주전에서 먼저 실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팀을 재정비하면서 역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경기인 부산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실점하고도 네.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광주전에서는 이제 광주의 남길 감독이 먼저 득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그지 않았고 공격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전북이 좀 득점을 하는데 큰 이점이 있었고 특히나 부산 원정 윤석열 감독이 참 수비 축구를 잘 구사하는 감독인데 먼저 득점하고도 또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윤석열 감독으로서는 좀 배가 아플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비가 좋은 역시 부산을 상대로 두 골이나 집어넣은 전북의 공격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던 네. 경기였었고 역시 그 중심에는 이동국 선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 전북이 대기록을 달성을 위해서 이제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즘 아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제주팀이에요.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전북이 홈에서 제주를 상대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최강희 감독도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새로운 기록에 대해서 도전을 하겠다고 네. 투지를 보여줬거든요. 네. 반면에 제주의 조성환 감독이 신기록의 희생물이 될 수는 없다.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주가 뭐 수비가 강한 팀이긴 한데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알렉스 오반석의 힘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이제 오반석 선수는 제가 히든 플레이로 뽑은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반석 선수의 수비력을 한번 믿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승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승세 할아버지가 와도 전북의 공격력에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북하고 상대하는 팀은 약간 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뭐 네. 제주 팬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북의 우세를 점칠 수가 있겠죠. 네. 과연 전북이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주가 전북이라는 대열을 낚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요. 바로 무려 5년 만에 K리그 클래식 데뷔골을 터뜨린 선수가 있다고 하죠? 네, 바로 울산의 임창훈 선수입니다. 네. 울산의 임창훈 선수는 지난 시즌 대전의 임대 신분으로 활약을 하다가 올 시즌 울산으로 다시 이제 넘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른쪽 풀백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수원을 상대로 이제 전반 막판에 헤딩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골의 도움은 징계에서 복귀한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임창훈 선수가 세도에 들어가면서 멋진 골을 기록해줬는데 임창훈 선수는 뭐 지난해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울산에서 한 측면을 책임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남은 경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임창우 선수가 사실 2011년에 울산에서 데뷔했는데 네. 3년 동안 6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어요. 네. 지금은 입대한 네. 이용 선수에게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대전에 임대됐었는데 K리그 챌린지에서는 골을 넣습니다. 근데 K리그 클래식에서는 데뷔골을 넣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임창우 선수를 만나서 결혼 축하 멘트를 한 번 딴 적이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숫기가 없고 순진합니다. 그러면서 좀 얼굴이 붉어지면서 저한테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앞으로 좀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골 넣고도 얼굴이 붉어졌군요. 자기한테 주먹이 되니까 갑자기 골 넣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풀백 포지션에서 골 넣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임창우 선수 K리그 클래식에서의
골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임창우 선수가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을 상대로 비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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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울산과 수원이 2위 대결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 네. 울산이 임창우의 선제골에 의해서 경기를 네. 앞서 나갔지만은 결국 수원에는 염기훈이 있었죠. 네. 염기훈의 크로스 그리고 카이오가 마무리 지으면서 경기는 네.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 수원의 염기훈 선수의 존재감 이렇게 컸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 시즌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도 연속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 경기당 한 개에 육박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네. K리그 클래식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네. 3골 3개의 도움이고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하면은 최근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최근 7경기에서 4골 5개의 도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염기훈이 드디어 이 크레이지 레프트 프릿하고 미친 왼발을 번뜩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염기훈의 활약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이제 중간 이후에 해야 되는 원더풀 프리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주요 선수로 염기훈 선수를 뽑았는데요. 네. 다 이렇게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다 대본 보고 하는 겁니다. 일단 선수를 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라운드 경기에서 바로 제주에게 졌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남전에서 아주 제대로 복수를 했죠. 네, 전남이 원정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네. 아무래도 주중 경기였기 때문에 주말 경기를 위해서 스태프도 나오지 않았었고 김병지 선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고 4대1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이 중심에는 바로 손준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준호 선수는 뭐 지난해부터 포항의 이명주 선수를 대신할 에이스라고 이제 손꼽혔던 평가받았던 제목이었었는데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남전에서는 2골 하나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네.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손준호 선수의 활약 덕분에 포항은 오래간만에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하위권들이 펼쳤던 바로 성남과 인천 그리고 서울과 대전의 경기는 어땠는지 또 살펴볼까요? 네, 서울과 대전 경기에서는 김현성의 결승골로 네. 서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김현성의 골은 서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골이에요. 이날의 결승골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팀 역사상 1,500번째 골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김현성 선수를 저희 서지현 MC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김현성 선수도 아직 숫기가 없는 모습이 네, 나왔습니다. 계속 멀리 가시더라고요. 네, 또 도망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대본을 보면은 서울 대전 경기가 제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역시 뭐 오늘 선수치로 나오셨습니까? 방송으로 네. 나오셨습니까? 방송은 선수입니다. 네, 먼저 멘트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성남과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막을 내렸는데요. 네. 방송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네, 성남과 인천 경기는 0대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성남 입장에서도 황의조, 김두현이라는 카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인천 입장에서도 케빈이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두 팀 모두 득점력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 역시 득점력 부족을 좀 드러내면서 네. 양 팀이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이제 방송에서 이주원 위원님께서 응원가, 박지영 선수 응원가를 불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전에서 박지영 선수가 PK골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영밖에 몰라요. FC 서울. 네, 이랬죠. 네. 굉장히 다시 불렀는데 정말 창피하네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네. 중독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계속 네. 생각나요. 아무튼 뭐 박지영 선수가 폼은 100%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움직임도 역시 이전에 날카로움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에벨토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킴으로써 어쨌든 복귀골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복귀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득점으로 인해서 박지영 선수는 뭔가 좀 감을 찾거나 자신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제 뭐 슈퍼매치라든지 앞으로 되는 일정에서 네. 박지영 선수가 폼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득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주원 위원님의 응원가의 기를 받아서 네. 다음 있을 네. 인천과 대전 네. 리그의 첫 승을 기원하면서 또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요즘 제가 응원가를 만드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근데 네.
이주원 해설위원이 축구 박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드리면 네. 툭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건들면 툭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폴 맥카트니도 아니고 뭐 건들면 작사 작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슈퍼스타 K로 보내야죠. 그렇죠. 제가 무슨 박진영입니까? 공기반 소리반. 하지만 여러분의 네. 어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와. 제가 급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 와. 네. 이거 대본을 한번 받아주세요. 네. 네. 대전의 아드리아노 선수. 네. 네. 그 주중 경기에서 참 아쉬운 득점 찬스를 놓쳤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네.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네. 대전! 아드리아노? 네. 아마도 다음 방송부터는 이주원 해설위원의 응원가는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알겠어요. 저 더 열심히 할 뻔했는데 네.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시나리오하고는 분위기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네. 네. 네, 아드리아노 선수, 우리 이주원 해설위원님의 응원가에 힘입어서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경기 결과와 팀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리그 클래식 룬라운드에서 전북은 부산에게 역전승을 거두며 21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포항은 전남에게 4대1의 대승을, 울산과 수원, 성남과 인천은 무승부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서울과 제주는 대전과 광주를 상대로 각각 승리했습니다. 챌린지는 4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요. 고양이 강원을 제압하고 리그 2연승을 챙겼습니다. 상주와 서울 이랜드FC의 경기에서는 모두 5골이 쏟아졌는데요. 승리는 상주가 가져갔습니다. 수원FC와 안산의 경기, 부천과 충주, 또 대구와 안양의 경기는 모두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팀 순위를 살펴볼까요? 5승 1무의 전북이 승점 16점을 챙기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제주가 2연승을 앞세워 수원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성남도 한 계단 오른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서는요, 강팀들과의 2연전을 치른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7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은 12위에서 8위로 2계단 상승했고, 부산과 대전이 각각 11위와 12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K리그 챌린지는 상주가 우승 후보답게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고양과 수원, 안양과 안산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남은 지난 라운드와 변화 없이 6, 7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천과 강원은 서로 자리를 맞바꿔 8위와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충주가 최하위입니다.